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돈 버는 방식은 바로 큰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눈대요. 근데 가난할 사람들은 그냥 작은 목표들만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큰 목표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쪼개서 잘 자라게 해서 내가 실행한다는 거죠.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너한테 큰 목표가 있니? 그 큰 목표를 향해서 오늘 잘 자라게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니를 봤을 때 예스라고 하면 부자가 될 거고 그게 큰 목표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승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내 집 장만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목표로 나는 매월 50만 원씩은 모아 놓을 거야. 혹은 50만 원씩 수입을 늘릴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목표를 위한 계획을 잘 자라게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술을 좀 줄여야지, 담배도 줄여야지, 그 다음에 커피도 좀 줄여야겠어 라는 식으로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들 이걸 하다 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또 투자할 기회가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 집 장만한다는 큰 목표들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었어요. 부자가 될 사람은 일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일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거죠. 좋아하고 잘하려고 애쓴대요. 근데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대요. 근데 원하는 일 내가 아무리 저는 미술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해서 풀타임 아티스트로 지냈는데 풀타임 아티스트로 지내니까 뭐 물감 비용이랑 그림 비용이랑 그다음에 그림을 판매하는 거 이런 거가 생업이 되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업이 됐을 때 좋아해서 했을 때는 돈 걱정하지 않고 막 했는데 이거를 메인 잡으로 가지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머리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이 메인으로 잡을 가지고 그림을 번 돈으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얻기까지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원하는 일이 생업이 되면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돈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 일을 좋아하다 보면 일이 재밌고 즐거워지면 기회가 쏟아지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이 일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최근에 나난이라는 네, 너무너무 예쁜 꽃 관련된 어떤 일러랑 그림 작업하시는 분 전시회 다녀왔는데 그분 기자였어요. 글을 쓰는 분이었는데 일러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 잡지사에서 일러스트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해서.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맡은 일을 더 잘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고 지금은 되게 더 크게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맡은 일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수입원을 가지고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일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도 잘 못 해낸다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일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부자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촤일 해요. 뭔가를. 근데 재밌어서 해요. 모든 것에서 일거리를 다 찾아요.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 계속 해요. 근데 자기는 일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 즐거워. 돈이 따라와.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걸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전 진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네. 바빠서 뭘 못하네. 그쵸? 근데 이 부자들은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거를 크리스 가드너라는 엄청난 분이시죠. 이 영화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분이 아이를 혼자 길러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빨리 퇴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픽업해야 되니까 혼자 기르는 싱글 데디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받고 끊고 전화번호를 체크하고가 아니고 전화기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거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바로 다음 다이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장면 영화에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감동했었어요. 진짜 울 것도 되게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시간을 그렇게 하면 8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나는 바빠서 혹은 애 보느냐고 뭐 난 돈을 못 벌어라는 그런 핑계를 대실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윌 스미스 나온 영화인데 꼭 보세요. 꼭. 여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 자투리 시간을 잡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저자분은 하시는 방법이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싹 정리한대요. 저도 어떤 부자분 만났을 때 제 핸드폰에 앱 보고 정리해 놓으라고 바로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앱을 정렬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절약이 되죠. 그 다음에 할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할 일이 적혀져 있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일하는 거.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잡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고 잡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승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시간을 잡는 사람이 승리하냐? 시간하고 돈하고 똑같대요. 돈도 결국은 새는 돈, 짜투리 돈 이거를 다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막 흥청망청 쓰시고 만났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시간 막 죽이는 킬링 타임 한다는 사람 저는 진짜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 표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네, 평생 경제적으로 아마 여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그리고 처음부터 난 다 잘해낼 거야, 승리할 거라는 생각 안 한대. 그냥 일단 10분부터 일단 시작해. 행동해. 액션이 되게 강해요. 근데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1시간 할 거야. 처음부터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처음부터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머리가 엄청 복잡해진대요. 왜? 내가 오늘 하루 운전 연습해갖고 고속도로에 운전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되게 잘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내가 골프 하자마자 막 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잘해야 돼.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막 검색하다 보면 부정적인 뉴스를 엄청 듣게 되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부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시간이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랑 시작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빨리 행동 5분, 10분이라도. 근데 만약에 딱 한 번의 승부로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의 결과는 네, 눈물과 한숨과 그렇게 되죠. 안 좋게 돼요. 아주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면 빨리 시작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축에 대한 생각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빚이 많아서 저축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저자분이 항상 물어보신대요. 너 지갑에 얼마 있냐고. 그러면 다들 몰라요. 이런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어요? 아세요?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축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들어가고 회사로 치면 예산도 없고 입금에 대한 계획도 없고 나가는 돈에 대한 계획도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에 돈 투자하고 싶으세요?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고요, 얼마가 나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고요, 이거를 여기다 투자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약간 이렇게 좀 명백하게 뭔가 데이터가 있는 회사랑 여러분이 거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네, 여러분은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잔고를 자꾸 확인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해 보시고.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맨날 내가 어디다 얼마를 쓰지 막 낱낱이 적어 보라는 거죠.
적다 보면은 쓸데없이 한 지출이 보인대요. 그럼 그거를 찾아 가지고 저축을 돌리는 게 부자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 뭐 잘 자란 거. 저희가 부부 결혼을 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무실을 했다가 닫기도 하고 막 수입이 몇 달 동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출을 쫙 잡았더니 세상에 의미 없는 거에 거의 한 100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험도 다 끊고 뭐 정말 초근검 절약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던 게 쓸데없는 지출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적다 보면은 쓸데없는 지출이 분명히 보여요. 그걸 저축으로 돌리는 게 바로 부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난 돈 없는데 저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돈을 더 벌 생각을 하시고 나가는 돈을 더 줄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 6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달에 12만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돈을 그냥 지출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1,000원도 안 나가게 해야 돼요. 좀 독하게. 근데 그렇게 한 짧은 시기를 버티면 결국은 더 좋은 데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 조금 더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아예 이 저자분은 아예 안 하신대요. 그다음에 현금을 찾을 때 현금을 항상 갖고 다니시는데 현금을 50만 원이 필요하면 43만 원 정도만 찾는데요. 그럼 43만 원만 찾으면 7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계속했더니 자기는 43만 원 갖고도 50만 원 쓴 거 이상으로 쓸 수가 있었대요. 그냥 현금이 우리가 지갑 열어보고 돈이 있으면 그 있는 대로 맞춰서 쓰잖아요. 막 무리하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이 쏠쏠하게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출, 그러면 지출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요것도 저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딱 의식적으로 돈을 쓴대요.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쓴다는 거. 저는 폭식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먹는 거, 입에 거의 쳐넣는 수준이거든요. 폭식증이 심해질 때 먹는 거는 그냥 막 동물적으로 계속 먹고 계속 쓰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걸 부자랑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될 사람은 내가 얼마가 있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가 쫙 의식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충동적인 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쓰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쓰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명품백을 샀다. 내가 100만 원인데 이 저자분이 일본에 가서 놀란 게 월급이 100, 200인데 백은 500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가? 명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꼭 그 신상품을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세일을 할 때 산다거나 혹은 아니면 합리적인 거를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행을 가는데 돈을 쓰는 거 이런 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사고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커피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한 달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일주일에 3번에서 한 달에 12만 원씩 써서 1년이면은 뭐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호텔 라운지에 가서 커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호텔 라운지 그 돈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호텔 카페 라운지에 가라고. 저렴한 커피숍이나 흔히 볼 수 있는데 자꾸 가지 말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걸 딱 경험한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네? 여기 온 사람들은 표정이 이렇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랑 다르네? 여기가 훨씬 쾌적하네? 가격은 좀 다르지만 더 좋다. 이거를 경험해야지 돈을 더 벌고 싶다. 여기에 나도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세상을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투리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부자가 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부자가 되면 그 삶이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평소에는 다 검소하게 지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경험을 한대요. 더 좋은 어떤 충격적인
아주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뭐 스파를 동네로 맨날 이렇게 평생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모아 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오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고급스러운 경험을 하면 훨씬 더 느끼는 게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 전에 2분 동안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고 거기에 가는 게 내 일상인 삶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되게 멋지죠. 그다음 투자에 대한 생각. 부자가 될 사람은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부자분들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이때도 하시고 주식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더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고 부동산도 돈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돈이 없었을 때도 가상으로 노트에 이만큼씩 적어놔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걸로 샀다. 얼마 뒤에 얼마가 뛰었지?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은 수익이 얼마가 났을까를 모의로 엄청 많이 문제집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경험이 쌓였을 때 나중에 돈이 모였을 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자가 될 사람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하고 생각으로도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지출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에는 아주 큰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큰 돈이 들어오면 괜히 쓸데없는 데 이상하게 돈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부자 될 준비가. 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에 매도할 거야 라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입을 딱 보면 그래. 난 이제 나간다. 그러고 나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원금은 그냥 놔두고 이익으로 계속 재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멋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큰 돈을 벌 거야라고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쪽박 차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생기면 네 바로 쇼핑을 한대요. 그래서 재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모으면 더 투자를 하고 더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쓸 생각만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분 세미나에 와도 딱 나뉜대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이분에 대한 가르침을 막 적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자기가 익히려고 애쓰고 막 이러는데 그걸 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한 번만 읽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다 안다고 갔다 왔다 그러고 아예 모른대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냥 나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말로만 알고 전혀 이 입력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차를 운전하는 거 보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운전대에 섰을 때 느낌은 완전 다른데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갑하고 돈하고 책을 되게 소중히 여긴대요. 내가 돈도 되게 귀하게 대하고 지갑도 조금 깨끗하게 쓰려고 그러고 책도 되게 잘 보고 반복해서 보고 고마워한다는 거죠. 근데 막 막대한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책을 볼 때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저분하게 보듯 책을 되게 여러 권 똑같은 걸 여러 권 사서 여기저기다 놔둬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 번 볼 때 느낌이 다르고 그다음 느낌이 다르고 그다음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책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부자들은. 그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냥 탓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았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운이 좋았어요라고. 내가 엄청 많이 공부하고 되게 많이 실력을 쌓고 되게 위험도 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딱 좋게 나왔을 때 운이 좋았어요라고 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남 탓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불경기라서 안 됐지.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지. 이 말을 계속 한대요. 근데 왜 이 두 단어를 입에 달고 사냐면 이거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안 되면 남 탓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겸손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운을 계속 버는 그런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국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서 작가님, 시간의 여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부자라는 론 무어나 MJ 드마코, 그 다음에 부자들은 결국 항상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책의 저자 관점의 차이가 궁금해요. 아, 시간을 왜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냐면요. 이 짐 로저스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유를 살려고 나는 돈을 번다고. 자유를 살려고. 결국은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근검절약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부자들은 남이 시키는 일에 내가 종속되기 싫으니까 MJ 드마코나 론 무어나 이런 사람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빠져나와서 뭘 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티모시 페리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계속해서 팟캐스트하고 글 쓰고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이 짐 로저스도 은퇴하고 난 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세계 여행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루 종일 하게 되고 재미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너무 좋은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자기는 빠져나와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또 다른 걸 또 공부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함께 했고요. 공유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시면 또 그게 영상에 담긴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